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부분 모두 다에서 전반적으로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이 매우 중요했었죠. 그리고 노비를 우리가 물건으로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이 신분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비를 사고 파는 것이 금지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신분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성의 지위도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과부가 재혼을 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그냥 결혼을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정말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됐던 그런 여성이 여성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제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런 과거 제도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자, 과거 제도에도 동그라미 한번 치고요. 그리고 조세 제도를 개혁했다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관리들이 횡포를 많이 했었잖아요. 원래 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금들을 더 걷어갔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해서 정말 공식적인 절차대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일본의 강요가 많이 들어간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갑오개혁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할 이야기는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894년 청일전쟁이 있었다라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나라가 있는데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 어디?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긴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 많이 컸네 한 거예요. 일본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요동 반도를 일본이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 너 까불지 말고 다시 요동반도 돌려줘라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겨서 일본이 최강인가 했는데 여기에서 요동반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요동반도를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되게 창피한 일이죠.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렇게 또 다른 나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일본이 가장 센 줄 알았는데 러시아 말을 듣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 외교적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일본의 간섭을 막아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늑대를 막기 위해서 호랑이를 부르자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명성황후입니다.
이 명성황후는 이 고종의 아내이자 우리나라의 국무, 뭔가 우리나라의 중전 마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데 주된 역할을 하니까 누구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선 이 부분이 매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왜 러시아를 끌어들이느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명성황후가 미웠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해한다라는 건 왕이나 왕비 등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해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죠. 한 나라의 이 중전마마 왕비를 다른 나라의 낭인들이 와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누가 봐도 일본이 했는데 일본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원군, 고종의 아빠죠. 대원군을 불러다가 놓고 이 대원군이 한 것처럼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종과 그의 아들을 일본인들 자기들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종 입장에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고종은 단발령을 또 내리게 되는데요. 이 단발령이라는 것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유교가 생활의 뿌리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매우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감,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감정이 매우 많았었는데 결국엔 이걸 시행하니까 일본이 있었던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이 단발령으로 너무나도 이 반발감이 강해진 상태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고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왕이 그 나라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왕도 도망가는 나라, 너무나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쉬운 그런 바보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사이에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나라는 많은 이권들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산림체벌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철도 부선권, 청나라에서는 전신, 미국에서는 전기, 이렇게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권 침탈을 위한 자기들끼리의 이런 세력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이 단결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자주 독립을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도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독립문을 설립을 했는데 독립문을 만드는데 이 성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민공동회라고 해서
네. 이 내정 간섭, 우리나라 더 이상 이 정치를 간섭하지 말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열강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이권 침탈,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누구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고종은 이제 여러 인사들이 국내 각계 각층의 단체와 그런 인사들이 빨리 돌아와라. 아, 당신이 왕이지 않냐? 빨리 돌아와서 나라를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고종은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 다들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황제의 나라가 돼야겠다 해서 새로 조선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수립했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97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대한제국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가 돼야 하늘에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데 여기 환구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는데요. 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제국은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근대 시설들을 마련을 하고 공장이나 회사 같은 것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뭐 외국에 유학생도 보내고 학교도 세워서 인재를 새롭게 양성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황제의 나라, 황제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화를 했고 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그런 한계 또한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이 대한제국의 어떤 단점,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대한제국을 통해서 이 개혁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했을까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잘 정리해서 오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